네, 반갑습니다. 주식박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다음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AI 반도체 2기업 3월에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경계현 삼성 반도체 부사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산업부 장관 만나서 AI 반도체 한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라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과의 그 연결고리, 어떤 긴밀한 그런 통신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라이벌이죠. SK와 삼성전자는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한라인을 구축해서 우리가 우리가 기간 산업으로서 나라의 국부를 벌어들이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달라. 심지어 장관이 기업한테 정책 자문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오픈 마인디드가 됐고요,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좀 지원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 국부를 얘네가 30% 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밀어줘야 되고, 미국도 정부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서 막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텔도 파운드리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양분하고 HBM 양분만 하고 있다가, 심지어 미국 마이크론 같은 데도 HBM 만든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끼리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대는 뭐다? 세계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때 그 기업 투자하면 좋은 성과 날 수 있겠죠. 자,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보조금도 세금도 좀 약했는데, 일본이 무려 90조나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 90년대에 하면요, 일본이 그 전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 80%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최강자였어요, 일본이. 그런 일본이 지금은 뭐 점유율이 1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만한테 넘어갔죠, 삼성한테 넘어갔죠. 그 전에는 미국한테 줬다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런데 그런 일본이 90조를 퍼부으니까 이제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다시 된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가 일본의 대규모 생산 공장 이미 가동을 했고요. 이 공장도 2027년이면은 또 가동이 되고, 벌써 3공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1공장 막 가동이 된 건데, 그래서 한때 50% 넘었던 점유율이 10% 미만, 한 6%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미국, 일본 정부부터 재계 인사들 다 들어와서 도요타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TSMC 공장의 착공식에 가동의 그 행사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과 일본의 그 어떤 국제 그 정세는 서로 그 관계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협력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6곳이 일본 회사일 정도로, 정말 일본은 반도체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버블을 또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돈이 많을 때 반도체도 또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돈에는 기업만 투자한 게 아니라 정부가 4,700억 엔이나 투자를 해준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한 4조, 5조? 4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투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공장 착공하고 이제 3공장 건설까지, 인공지능 첨단 제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특히나 일본 정부한테 지기 싫어하는 한국 정부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인텔도 1.8나노에 대해서 삼성 파운드에다가 선빵을 날렸어요. 물론 관건은 수율입니다. 인텔 이제 다시 파운드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텔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파운드리 선도하기 위해서 양산 시점도 앞당기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
ASML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이제 노광 장비 회사죠. 근데 여기서 하이 NA EUV 노광 장비, 그러니까 2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은 삼성전자도 TSMC도 받지 못한 장비인데 인텔에다 먼저 들어갑니다. 게다가 얘네는 1.8나노 공정인데 고객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빵빵하게 벌써 6조 수주를 벌써 따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후발주자라고 하지만 인텔 입장에 현재 다른 뭐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아직 2나노도 양산하지 못했는데 1.8나노 공정으로 벌써 수주를 6조 따냈고 ASML 슈퍼을한테 아직 받지도 못한 장비를 인텔이 먼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자리는 또다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TSMC가 50% 정도거든요. 근데 1%짜리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TSMC한테 치이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골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못 가고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당연하지만 기존의 선두이고 나름대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또 타겟에 나갑니까? 영국에 있는 반도체 IP 1위 기업인 ARM이랑 협력을 해서 GAA 공정 기술력을 높입니다. 이 GAA 공정은 기존의 핀팻 구조가 기존 구조에서 3개를 4개로 전류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전류가 오가는 그런 전력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죠. 그게 결국엔 수율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AI 기업인 PFN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도 IP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여기서 설계한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규모가 엄청나게 이번에 수주 잘 따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AI 반도체도 따오죠. GAA 공정 제일 선두로 나아가고 있죠. 2나노 공정도 제일 선두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텔이 1.8나노를 꺼내 오니까 또 그러는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삼성 넘어올 때도 수율 문제였고요. 삼성도 TSMC한테 자꾸 밀리는 이유는 결국 수율 문제예요. 그래서 반도체 패권을 잡으려면 뭘 가져가야 된다? 수율을 가져가야 된다. 나노 공정 뭐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수율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율이 뭐예요? 수율이 60%다? 100개면은 60%만 정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ASML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더 정밀하게 회로를 새겨서 불량품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 최첨단 반도체, 최첨단 장비, 최첨단 공정 최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수율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80% 점유율이 있었던 것도 수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를 누가 이겨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수율도 높여서 저가를 잘 팔고 있었는데 차세대 공정까지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패권이 한국에 넘어와서 지금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나 수율이 중요하겠다. 인텔이 삼성전자를 위협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MS에서 5조짜리 수주를 벌써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누구를 만납니까? 메타를 만납니다. 메타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빅테크 중에 하나예요. 인텔이 우군, 마이크로소프트는 우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협이 되는 이유인데, 만약에 이제 메타가 삼성전자와 AI 반도체를 같이 만들게 된다면은 정말 또 재밌는 그림 나오겠죠. 현재 메타는 AI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LLM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반도체를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고 벌써 2세대 아르테미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개발 중인 상황. 1세대는 이미 나왔고 2세대 개발 중인 거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왜? 마크 저커버그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친해요. 이재용 회장,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메일로 위로도 했고, 둘이 또 하버드 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 찾아서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삼성전자와 AI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 이재용 회장과 소주 한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이제 차세대 모델 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랑 자사 AI 반도체, 이 아까 말씀드린 아르테미스가 병행해서 탑재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이 모든 기업과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 할 수 있음에도 동시에 뭐다? HBM, 이 굉장히 귀한 HBM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너랑 같이 개발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내가 개발한 HBM을 갖다 끼웠을 때 훨씬 더 수율이 좋고, 너네 HBM도 구하기 힘들잖아. 내가 근데 대신에 너가 우리랑 파운드리를 같이 하게 됐을 때는 HBM을 같이 우리 거를 좀 더 넉넉하게 공급을 해줄게. 너네 HBM 못 구하면 아무리 AI 반도체 좋아봐야 필요 없잖아. 이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HBM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 HBM을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삼성전자한테 굽신굽신 거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애들 입장에서 이제 AI 반도체 만드는 애들 중에는 SK하이닉스 HBM 가져오기로는 또 쉽지 않겠죠. 어차피 이거는 둘 다 반반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HBM 쪽에서는 우세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개발들을 다 먼저 진행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다? 이걸 동시에 하는 거. HBM도 2등이야. AI 반도체 파운드리도 2등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가지 않으면 어차피 수율이나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병목 현상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있는 메타 입장에서는 반도체 후속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한 번에 해결해 주면 마음이 편하겠죠. 사람 입장에서 올인원이나 턴키로 해결해 줬을 때, 내가 그걸 특히나 처음 진입했을 때 AI 반도체 또 따로 알아봐야 되지, HBM 따로 알아봐야 되지,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걸 같이 해주면 머리가 시원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야. NK 2등이에요. 전 세계 2등. 그럼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메타 입장에선 삼성전자랑 협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 SK하이닉스, TSMC, HBM보다 삼성 이재용 친하고, 삼성이 전세계 1위 IP 설계 회사인 ARM과 현재 협업으로 해서 GAA 공정에서 2나노 우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저도 나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핵심은 뭐다? 이 GAA, 기존의 전류 3개의 전류보다 4개 전류를 만들어서 전력의 효율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GAA 공정, 이것만큼은 TSMC한테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GAA를 제일 잘하는 건 삼성전자이고, 만약에 2나노 공정 시대가 열렸을 때 3나노에서는 아직 못 잡았어요. 하지만 2나노로 열리고 GAA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ARM과 만약에 협업을 잘 이뤄낼 수 있다면 2나노 때쯤에는 TSMC와 좀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때는 제대로 한번 자웅을 다툴 수 있지 않을까. 뭐 점유율을 다 뺏어오진 못하더라도 TSMC 점유율이 50%, 아까 삼성 20%였는데 뭐 30, 4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가 지날수록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AA, 삼성전자가 이제 ARM의 IP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IP적인 부분에서 TSMC의 그 개수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개수로 비하면 2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ARM이 단연간 쌓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ARM 반도체도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또 좋은 그런 기대감, 그리고 좋은 레퍼런스 나왔고, 이번에 일본 AI 반도체 수주 나왔고,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 오히려 HBM 메모리 반도체의 매력 때문에 훨씬 더 삼성전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22년쯤입니다. 이제 3나노 GAA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한 이력이 있어요. 이때 이제 벌써 이게 2년도 된 행사죠. 2년도 된 행사인데, 당시 이제 경계현 대표이사, 지금도 뭐 사장이고, 이때 한 100여 명 참석했고,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여기 뭐 일단 정부 쪽 다 참여했고요. 대덕전자, 동진세미케, 솔브레인, 원세미고, 여기 상장사는 아니고 원익,
그리고 KC텍,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 2년 전 기업들이에요. 근데 2년 전에 있던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날아간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다시 한번 GAA 공정으로 다시 한번 또 기대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교적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 기업들도 추가 상승 좀 기대되겠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익 IPS고요. 방금 말씀드린 GA 공정 파원들이 거기에서 기공식에 참여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면서요, SK하이닉스 주요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 현재 3.7% 지분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전략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파운드리 제품 양산 시작할 때 원익 IPS에 PCV 방식의 장비가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2나노 공정 시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IPS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PSK도 베벨 해칭 관련해서 이제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산 라인 입고돼서 삼성, SK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벨 해칭이라는 게 결국 이게 베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끝에 있는 부분들을 가공을 해주는 건데, 똑같이 이제 그 GAA 공정처럼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에 좀 관여를 많이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PSK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이 PR 스트랩 장비가 말 그대로 PR을 벗기는, 감광액을 벗기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 하드 마스크를 올려서 빛을 노광한 뒤에 PR 찌꺼기, 그 애칭 쪽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40% 시장 점유하고 있는 리딩 컴퍼니고, AI와 HBM 시장이 열렸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벨 해칭의 호황이 지나는 듯 했지만 HBM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재차 중용이 되고 있다. 가장자리 경사면에 남아있는 금속과 비금속 막지를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 해외 고객까지 쭉쭉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 두 종목 차트만 보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원익 IPS였죠. 차트 가져오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또 적자를 찍었고 매출도 좀 급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좀 하락을 했었지만, 실적을 같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GA 공정 때 핵심 장비 기술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2나노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월봉 하단권에 있고 주봉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까지만 가서, 아니면은 정상화되는 이제 내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자리에 4만원 정도는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닥권에서 37%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2나노 공정 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PSK도 뭐 꼭 GAA랑 그 확실하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전공정 관련해서 결국 수율을 높여주는, 다시 한번 채팅이 되고 있는 베벨 해칭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저점 올리고 있고 주요 이평선들이 폭발하기 좀 직전까지 좀 기술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총 6천억인데 실적이 작년에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복귀하고 내년에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900억까지만 찍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총 6천억은 매우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대 수익률 1차적으로 30% 잡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식박스는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매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이렇게 손익비 높은 자리에서 기대 수익률 높고 미래전망 좋은 종목들 하루에도 두세 개씩 스터디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일마다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